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1단원 도시의 의미와 도시화 과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도시의 의미를 이해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도시를 사례로 도시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란 무엇일까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과서나 프린터에 가장 처음에 나오게 될 텐데요. 이것을 확인하기 전에 일단 먼저 도시의 개념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도시란 촌락과 더불어 인간의 2대 거주 형태이며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활동의 중심이 되는 장소입니다. 그만큼 도시가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도시와 촌락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보시다시피 도시는 인구 밀도가 매우 높고 고층 건물이 많으며 상업 및 문화시설이 있고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다는 것을 지금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인구 밀도는 높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고층 건물, 아파트를 비롯해서 갖가지 빌딩들, 상가 건물들, 그 다음에 상업시설 및 문화시설이 많습니다. 가게도 많고 영화관, 극장, 다양한 미술관 등 미술관, 놀이시설이 많죠. 그 외에도 대규모 주택단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고 계신 지금 아파트, 그게 대규모 주택단지겠죠. 이렇듯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토지의 이용이 매우 집약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는 방금 전에 설명한 것 같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및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이를 촌락에 공급합니다. 이에 비해서 촌락은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와 반대로 여기서 생산되는 생산물 등을 도시에 제공하게 되겠죠.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도시와 촌락은 서로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란 서로 도와준다는 것이겠죠.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란 뜻입니다. 자, 제일 마지막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도시의 다양한 역할인데요. 위에 있는 것들과 같습니다. 정치 행정의 중심지이며 대규모 주택지, 제조업의 중심지, 소비 활동의 중심지라는 것을 중심지가 바로 도시의 역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의 도시는 어떻게 발달했을까요? 도시의 형성 과정을 보면은 농경생활 이전은, 즉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 인류는 채집, 사냥, 고기잡이 등으로 먹을 것을 구하였습니다. 이때는 도시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겠죠. 도시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서 인류가 농업혁명을 맞이하면서, 즉 농경생활을 하면서 정착생활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이후부터 농업기술이 발달하면서 생산량이 증가했고 남는 농산물이 생기기 시작하였죠. 이렇게 남는 농산물들은 서로 간에 교환의 대상이 되거나 판매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빈부의 격차를 가져왔고 그에 따라서 지배계급이 생기는 등 노동과 직업의 분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생산을 하는 직업과 생산물을 가지고 다른 곳에 파는 직업, 또 많이 생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배하는 지배계급과 그것을 받아먹는 피지배계급이 생기게 되었죠. 또한 생산물의 교환이 이루어지거나 지배계급이 거주하게 되면서 종교의식을 거행하는 곳 등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서 바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시기별 도시 발달을 보면요. 고대를 먼저 보겠습니다. 고대 최초의 도시는 기원전 3500년경에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유역 등의 농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 문명의 발상지에서 최초의 도시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지금 교과서를 보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최초의 도시는 아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우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아마 그곳이 최초의 도시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중세에 들면서 점차 상업이 발달하고 교역과 교환이 활발한 시장은 상업도시로 성장하였고 도시생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중세의 이런 상업도시를 두면 이탈리아에 있는 피렌체나 아니면 밀라노 같은 대규모 상업도시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의 상업도시는 말 그대로 유럽에서 출발해서 인도나 아니면은 지금의 아프리카 쪽이죠. 이쪽에 교역을 하면서 상당히 상업도시로 많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대에 들어서는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근대의 도시가 형성되는데요. 석탄 산지를 중심으로 공업도시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 공업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일자리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전의 도시화, 즉 중세나 고대의 도시와는 다르게 짧은 기간에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대의 도시 하면 여러분들 잘 감이 안 잡히시죠? 남자분들은 아마 알지도 모르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는 그 맨체스터, 여기가 바로 석탄산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국에 있는 이 맨체스터가 이 근대 시대에 만들어진 공업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현대에 들어서는 교육, 문화 등의 여러 기능을 하는 도시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교육도시는 아시는 분이 있을려는가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청주가 우리나라의 교육의 도시죠. 문화의 도시 하면은 의외로 광주입니다. 광주가 문화와 예술의 중심 도시의 기능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 도시가 발달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인구가 도시로 모여들면서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대도시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도시 하면은 5대 광역시와 함께 이제 서울이 들 수 있죠. 5대 광역시 맞나요? 서울 빼고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인천, 6대 광역시네. 6대 광역시 서울을 비롯한 6대 광역시가 발달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여러 도시가 연속된 거대 도시권이 형성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거대 도시권이 형성된 곳이 한 곳이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수도권이죠. 수도권이 바로 여러 도시가 연속된 거대 도시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써 3번이네요. 도시화란 무엇일까? 자, 도시화란 어느 지역에서 도시의 특성이 뚜렷해지는 것으로서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대되고 도시의 수가 증가하며 인구의 규모가 커지는 현상을 바로 도시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시화율을 보면은 총 인구 중에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화 단계를 보겠습니다. 조금 여기 조정이 잘 안 되네요. 자, 도시화 단계를 보면은 초기 단계, 가속화 단계, 종착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좌측, Y측에 도시화율이 나타나 있고 X축에 시간이 나타나 있는데요. 자, 이제 한번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기 단계는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단계로서 도시화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자, 두 번째, 가속화 단계죠. 지금 넘어가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계속 그래프를 주시하셔야 됩니다. 가속화 단계는 도시의 제조업과 서비스 사업이 발달하면서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급속하게 유입되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가속화 단계에서 바로 이촌양도 현상이 급속하게 나타나죠. 자, 종착 단계는 도시와 농촌의 기능적으로 균형을 이루어 도시의 인구가 거의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고도로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대도시 인구가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는, 오히려 대도시 인구가 농촌 지역으로 이동하는 역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앞에서 한번 배웠을 텐데 인구의 유턴 현상이 이 역도시화에 포함되는 현상입니다. 즉 역도시화가 더 큰 현상이고요. 그 안에 인구의 유턴 현상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1950년대부터 해서 지금 현재 최근까지 해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세 가지의 단계로 나눠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나라는 어떤 단계였을까요? 바로 초기화 단계였겠죠.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80년대 후반까지, 즉 90년대 직전까지는 우리나라는 무슨 단계였을까요? 도시화율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 다음에 도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가속화 단계였겠죠.
마지막은 바로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종착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연도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대 이전을 보면은 유럽, 일본, 미국 등에 비해 산업 발달이 우리나라가 늦었기 때문에 도시화가 늦게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농촌에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도시화 초기 단계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당시의 도시들은 대부분 보면은 시청이나 역 등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는 1960년대부터 80년대인데요. 60년대 중반 이후 중공업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즉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도시화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바로 이촌향도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가속화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바로 가속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970년대에는 고속국도가 개통됩니다. 즉 고속도로죠.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여러 곳에 산업단지가 만들어집니다. 남동 임해 공업지역, 아니면 수도권 공업지역, 그 외에도 다양한 공업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몇 개의 공업도시가 형성됩니다. 자, 1990년대 이후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첨단 산업이 발달한 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합니다. 이때 되면 도시화율이 70% 이상으로 진행되면서 도시가 거의 종착 단계, 즉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도시 인구는 거의 이제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대도시의 인구가 농촌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역도시화가 일어나는 종착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